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관광창조부 장관은 발리를 건강관광을 위한 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유층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출국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연간 약 161조 루피아의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은 건강관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가지 않고 발리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건강과 경제 회복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건강관광지의 개발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속해 있습니다. 관광창조부는 다른 부처, 기관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의료관광, 피트니스관광, 건강이벤트 스포츠관광 등 건강과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발리에 이미 있는 병원과 의료진들과 협력할 것이며 존 홉킨스 대학병원과 메이오 병원의 협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존 홉킨스 대학병원은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병원으로 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있으며 메이오 병원은 미국 로체스터에 본사를 둔 종합병원으로 국내외로 많은 체인점을 둔 병원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진 수를 늘리기 위해 인도네시아인이지만 선진의료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진들을 발리로 돌아오게 할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의료 목적으로 발리를 찾아 회복과 아름다운 관광지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아시아TV 생산 거점인 인도네시아 법인의 개발 조직을 신설의 생산기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홈엔터테인먼트 연구소 산하의 인도네시아 개발 담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20년 구미 사업장에 있는 생산 라인을 줄이는 대신 올레드 TV 등 주력 모델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높여 TV 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TV 시장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LG전자도 직격탄을 맞아 적자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특히 HE사업본부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하락했고 55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불황에 빠진 TV 시장에서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생산과 개발의 시너지를 선택했습니다.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는 조직이 생산 과정과 한 곳에 있으면 의사결정, 생산까지의 시일을 줄일 수 있어 시장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개발 조직이 직접 수율 개선도 가능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지 개발 담당을 신설해 연구개발과 거점 생산기지 간 효율 및 시너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통신기기 기업 화웨이는 자카르타에 데이터 센터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키첸 화웨이 인도네시아 최고 경영 책임자는 기념식에서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력업체들의 협조에 따라 신청에서 세무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최단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12개사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내에 추가로 18개사와 계약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첸 CEO는 향후 5년간 3억 달러를 투입,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기념식장에 화상 메시지를 보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디지털 투자국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디지털 관련 투자액은 최근 4년간 47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시장 규모는 2021년 700억 달러에 도달하였지만 2025년 말까지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인 124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5가지 측면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5년 안에 최소 1000개의 로컬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관련 IT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화웨이는 2020년부터 100명의 교육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300개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약 6만 명의 현지인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신생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5년 동안 최소 500개의 신생 기업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인 전문 서비스 센터를 100개소를 구축하여 최소 500명의 현지인 IT 전문가를 고용해 고객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5일 자카르타에서 현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의 데모데이와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는 인도네시아의 환경,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한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소셜 벤처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행사입니다. 올해에는 모집 단계부터 826개 팀이 지원해 55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팀을 선발해 팀당 9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6개월간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 방문하여 전문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선발된 15개 팀이 최종 평가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임팩트,
사업 확장성, 프레젠테이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3개 팀을 선발하고 5,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일상 속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화 번역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팀이 1위로 선정되어 3,2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어 재활용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품을 만든 팀이 2위로 선정되어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위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교육 앱을 개발한 팀이 받았는데 앱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8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2022 데모데이가 더 특별했던 것은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2회 연속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였지만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100여 개의 사회적 기업팀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현대차그룹 아태지역 본부장은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소셜벤처를 꾸준히 육성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스타트업 지원을 넘어 이들과 함께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 내용이 담긴 형법이 새로 도입된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6일 만장일치로 새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혼외 성관계는 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결혼한 상태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공식적인 혼인 없이 같이 살면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퍼뜨리거나 사전 통보 없이 시위를 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교주의, 무신앙을 권고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 신성모독죄가 강화됐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가 100년 전 만들어진 식민지 시대 형법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나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 색채가 강하게 들어가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성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이런 형법 조항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서명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장된 승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강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인 에드워드 히아리에즈에 따르면 이 법은 많은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자바에 위치한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이번 폭발로 화산재는 1.5km 상공으로 뿜어졌으며 화산재로 뒤덮여 햇빛을 가렸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지붕까지 화산재로 묻힌 최악의 피해를 입은 선버울로 수피투랑 마을에 수백 명의 구조대가 파견되어 구조 활동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폭발의 경우 비가 많이 오던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3.6km 화산 꼭대기에서부터 화산재와 가스가 녹아진 물줄기가 산비탈을 타고 마을을 집어삼키며 강줄기까지 내려와 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스메루 화산은 작년 12월에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51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이번 분화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대피 경보가 있기 전부터 스스로 피난길에 올라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0여 명의 사람들이 피난처로 비상 대피를 하였지만 다음날 아침 가축들과 물건들을 가지러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다 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마하메루라고도 불리는 스메루 화산은 지난 200년 동안 크고 작은 분화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129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활화산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균 나이 29세의 젊은 나라 인도네시아가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로 뜨겁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팝 음악이 강세를 띠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며 소비 특징은 한국 시장에서 K-팝 소비 순위가 시차 없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돌 신곡 출시, 대형 신인 아이돌 데뷔곡에 대한 뉴스와 K-팝 트렌드가 빠르게 번역돼 인도네시아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제 8월 데뷔한 뉴진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로 시작된 한류는 소녀시대 워너원 등을 거쳐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NCT 에스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K-드라마는 OTT를 기반으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초기에는 지상파 방송 편성에 의존해 인도네시아 시청자와 제한적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경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OTT가 등장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른 콘텐츠에 대한 경험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환원 민항당 등 K 콘텐츠가 넷플릭스 인도네시아 톱10 중 9개를 석권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렇듯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류 파급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연계 사업으로 K 브랜드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K 콘텐츠를 활용해 농식품, 수산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40개 제품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방영이 됐거나 방영 예정인 드라마의 간접 광고로 매칭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